네, 계속 진행해 볼까요? 이제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시면 필수 기출문제 매입세 불공제 문제가 나오는데 9번 문제부터 한번 풀이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일반 과세자인 주한라는 2015년 2월 13일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2월 17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다음은 주한라의 2015년 1기 부가세 과세기간 중에 거래 내역이고요. 다음 중 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얼마냐를 물어본 문제인데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을 보시면 1월 13일에 원재료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입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기 전이므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건 안 되죠. 금전등록기 영수증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정상으로 신청한 2월 13일 이전이든 이후든 원래 금전등록기 영수증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죠. 이때 차라리 신용카드를 받아왔으면 좀 나을 텐데.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2월 10일 날 포장재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데 주한라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지만 당일 세금계산서의 다른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모아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며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면 2번이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정답이고요. 3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택지 조성 안 되죠. 5번에 접대비 안 되죠. 간단하네요. 2번만 됩니다. 1번만 함정이고요. 나머지 3, 4, 5번은 쉽네요. 10번 문제, 부가세 매입세 공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3년 기출문제네요. 자, 1번 보시면 면세재화를 제조 공급하는 사업자의 구입과 관련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면세니까요. 2번,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 비용 관련된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왜 없는지 아시죠? 이건 토지니까. 3번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또는 등록 신고하지 않은 학원의 경우 건물 임차료에 대한 부가세는 매입세로 공제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재밌는 문제네요. 제가 3절 면세 공부할 때 우리 교육 용역은 면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육이 뭐 할 때가 면세예요? 허가나 등록이나 신청을 해서 이게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할 때만 면세입니다. 그러면 면세 사업을 하는 거니까 사원 매입세액도 불공제죠. 사원 매입세액 불공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장난쳤는데 허가 등록 신청 허등신? 허시 등신? 아무튼 허등신을 하지 않았으면 이게 한마디로 불법업체거든요. 그러면 과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불법업체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교육 영역,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 영역은 과세거든요. 그럼 우연히 사온 것은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겠네요. 참 재밌는 문제군요. 그래서 3번은 이게 지금 면세 사업이 아니라 과세 사업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겠죠. 3번이 오답입니다. 4번 세무사 사무소 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소형 승용차, 이거 한마디로 요새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수리 관련 부가세는 매입세로 공제받을 수 없다. 여러분, 업종 자체가 비영업용인 이런 세무사무소 일반 업종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사오는 것만, 즉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인 그 경차가 아니고 9인승 이상이 아니고 트럭이 아닌 일반 소형 승용차는 사오는 것만 불공제가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모든 유지 비용도 싹 다 불공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에 기름 넣어요. 기름이 부가세 과세의 면세예요. 면세가 아니죠. 과세죠. 저같이 운전 많이 하는 사람은 부가세 면세면 진짜 좋겠는데요. 기름이 부가세 과세라고요. 엔진오일 갈아요, 안 갈아요? 우리 소위 경정비라고 하죠. 이거 싹 다 불공제입니다. 유지도 싹 다 불공제. 5번 골프장 토지 소유자가 골프장 코스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출한 정지비에 대해서는 부가세액,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토지 관련 지출이니까. 11번 다음 중 공제 가능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몇 개인가? 1번 토지 형질 변경, 공장 부지 및 택지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2번 공급 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으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 불공제. 3번 당일 과세기간에 매입을 했으나 과세기간 말까지 생산에 투입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이거는 사오기만 하면 공제. 남아있든 말든 사오기만 하면 공제. 4번 반도체 제조를 주업을 하는 사업자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 불공제. 왜냐하면 업종 자체가 운수업이 아니니까.
5번 법인이 공동경비의 적정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막 퍼준 거 사업 무관지출 불공제. 6번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과 철거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싹 다 불공제. 정답은 3번 하나만 되니까 정답은 1개.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 다음 자료는 과세사업자인 주 DH 음식점업의 2015년 1기 예정신고에 대한 세금계산 수치 내역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2015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매입세 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은 적법하게 수치가 됐습니다. 그냥 아주 노멀한 매입세 공제에 대한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도 기출문제죠? 공군형 기출문제. 1번 음식조리실 구조 변경 공사비. 이거 건물입니까? 토지입니까? 조리실이니까 건물이죠? 그러면 5,400만원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1월 11일 날 음식 원재료인 면세 농산물의 가공 기계 구입입니다. 이제 매입세액이 아니죠. 이거는 기계니까 이제 매입세 공제가 아니라 일반 매입세 공제죠. 3번 개별 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유류대금 안 되죠. 이 업종 자체가 운수업 등이 아니니까. 4번 2월 6일에 종업원의 회식비 5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단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됐지만 그 밖의 사항으로 매입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땡큐죠 뭐 땡큐. 50만원. 그 다음에 5번 2월 10일날 신축 점포 부지의 형질 변경이니까 이거는 안 되겠네요. 이게 5,990만원이니까 매입세 공제는 599만원이 되는 간단한 문제겠습니다. 14번 14번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주 A의 201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다음 거래 중 2015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자, 한마디로 매입세액 불공제를 구해보란 문제네요. (1번) 과세사업자인 갑으로부터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죄송합니다. 해당 건축물을 즉시 철거한 후 토지만을 야적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토지 관련 매입이군요. 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억에다가 부가세 5천만원을 발급받았고 건축물 철거 비용에도 세금계산서 1,000만원에 부가세 100만원을 발급받았으니까 한마디로 5천만원에 더하기 1,100만원까지 해서 5,100만원이 에브리 몽땅 불공제 되시겠네요. 양가로 2번 영업부 직원 헷갈리면 안 돼요. 영업부 직원이라고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의류 제조업이니까 비영업용이라고요. 영업부 직원의 의류 제품 판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형 승용 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만원에 부가세 100만원을 발급받았다. 안 돼요. 이거 비영업용이에요. 비영업용. 100만원 불공제. 3번 의류 제조용 원재료를 2015년 2월 1일날 구입하여 인도받았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 시기 이후인 3월 31일날 받았습니다. 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없죠. 왜냐하면 같은 기회만 발급받으면 제가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문제 없죠. 4번의 대표이사의 개인주택을 수리하고 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00만원, 부가세 300만원을 주 A가 발급받았네. 왜 그래? 왜 그러냐고. 이거 안 되죠. 그래서 다 더하시면 정답은 5,500만원이 매입세 불공제 사유가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가요? 이번 챕터? 마지막으로 기타 빈출유형 03으로 가십니다. 1번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등. 자, 이거는 불공제도 아니요. 그냥 정상적으로 공제되는 몇 가지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미 앞에 계산 문제 풀면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수업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발급받아서 정상적으로 매입세 공제되는 것은 오히려 별로 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특이사항이고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것들인 불공제를 잘 기억하시거나 의제매입세액 공제, 즉 빈출유형 1번이나 빈출유형 2번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객세 만들 때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 앞으로 빈출유형 배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빈출유형 1번, 2번 챕터를 얘기해드리면 빈출유형 1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빈출유형 2번의 매입세액 불공제가 더 중요한 겁니다. 별로 뒤쪽은 안 중요하죠. 자, 여러분이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강의 듣기가 너무 분량이 벅차거나 문제를 너무 많이 풀기에 벅차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챕터별로 제일 앞에 빼놨던 빈출유형 1번, 2번 위주로 공부하셔야 하는 거예요. 가장 베스트는 이 책의 모든 문제를 풀어보고 모든 유형을 공부해보는 건데요. 시간이 없을수록 빈출유형 1번 아니면 2번 정도까지는 반드시 보셔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1번 보겠습니다. 얘는 빈출유형 3번이에요. 3번. 그러면 조금 중요성은 떨어진다는 뜻이겠죠. 3번. 세근계란서 수치분 등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양가로 1번. 세금계산 수치분 매입세액에 사업자가 재화 영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할 때 지급한 매입세액 중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금액인데 가장 전형적인 매입세액입니다. 실무에서 얘가 거의 90% 이상을 매입세액을 차지하고 있겠죠. 근데 사업 양수자의 대리납부 규정에 따라서 납부한 부가세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지는 8절인가요? 8절에서 나오니까 대리납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가로 내용도 적법한 매입세액이라는 소리입니다. 구체적인 건 8절. 화살표에 보시면 구입일이 속하는 예정 확정 신고 기간이지 사용 시점이 아닙니다. 재고는 사오기만 하면 매입세 공제라는 소리예요. 물건이 팔리든 안 팔리든. 자, 양가로 2번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우리 아마 이미 벌써 문제에서 한번 만나고 왔죠. 잘 들어보세요.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해 줍니까? 매입자가 발행해 줍니까? 언제나 매입자가 아닌 매출자가 발행해야죠. 근데 내가 물건을 사왔는데요. 상대방 그놈자식이 죽어도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걔가 갑이거든요. 걔는 발급하는 순간 자신의 과표가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발급을 안 해준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매입자인 내 입장에서 상대방 대신에 발행하는 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입니다. 안 좋게 얘기하면 상대방을 국가에 신고하는 제도죠. 참고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제가 이제 11년차 회계사가 됐거든요. 올해 11년 동안 딱 한 번 봤습니다. 한 번. 왜냐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하는 순간 매입자, 자신이 매입자인 상대방 매출자하고 관계는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국세청에 상대방을 신고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제가 딱 한 번 봤습니다. 거의 실무에서 잘 등장하지 않죠. 뭐 실무는 실무고 우리는 수업 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하니까. 반가로 1번의 의미 보시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했는데 제가 가로 열고 그냥 속 시원하게 거부하는 경우라고 했죠. 거부하는 경우에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세 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반가로 2번의 공급자를 보시면 즉 판사람입니다. 판사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니까 판사람이 간이가세자이면 내가 상대방을 신고할 수 없어요. 간이가세자의 최대 단점은 세금계산서를 결코 발급할 수 없다는 거니까. 또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 중 거래 상대방의 요구 시 판놈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걔는 공급자의 요건을 만족하시는 겁니다. 반가로 3번 보시면 공급받는 자라고 해서 사오는 사람이죠. 모든 사업자. 사오는 사람은 자신이 사업자이기만 하면 일반이든 간이든 심지어 면세이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왜 사오는 사람은 심지어 면세사업자도 이걸 신청할 수 있죠? 부가세가 붙는지 안 붙는지는 사오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파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파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공급자가. 공급자면 반가로 2번에 공급자만 요건 만족하면요. 반가로 3번에 공급받는 자는 어떤 사업자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누구든 신청할 수 있게 해놔야 국가가 앉은 자리에서 공급자의 과표를 거꾸로 발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겠죠? 반가로 4번의 발행 대상은 거래 사실의 확인 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 건당 금액이 10만 원은 넘어가야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너무 소액일 때 이걸 남발하면 행정력이 낭비가 될 테니까요. 한 10만 원 넘어가셔야 하는데 보다시피 공급 대가 10만 원입니다. 자, 양가로 3번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치분이라고 해서요. 보시면 내용이 일반 과세자로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저 어제도 신용카드로 밥 사 먹었거든요. 신용카드로 밥 사 먹어요. 신용카드로 우리 직원하고 밥을 사 먹으면 이게 복리후생비란 소리죠. 그러면 둘이 밥 먹었는데 만약에 22,000원어치를 먹었어요. 그러면 밥값은 2만 원이고 부가세 2,000원이거든요. 이게 사업 관련성만 있다면 접대 목적으로 밥 먹으면 불공제인데요. 우리 직원하고 같이 복리후생비 목적으로 먹어버리면 2만 원 중에 2,000원이 매입세 공제가 된다고요. 근데 이때 반드시 확인하실 게 저한테 음식을 팔았던 식당 주인이 무슨 사업자야죠? 일반 사업자야 돼. 일반 가세자. 간이가세자 안 돼요.
이 동영상은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열심히 들으시겠지만 특히나 서울에 있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음식점들은 웬만하면 일반 과세계요 아니면 간이 과세계요. 웬만하면 일반 과세겠죠. 서울 수도권은 땅값이 비싸니까 그 월 임대료만 해도 상당히 비싼데 어떻게 1년에 매출액 공급 대가가 4,800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는 식당들은 웬만하면 일반 과세자입니다. 또는 제가 어제 문방구에 가서 그 문구점에서 뭐 펜이나 이런 거 몇 개를 카드로 긁었더니 3,300원이 긁히더래요. 이것도 3,000원이 물건값이고 300원이 매입세액이잖아요. 이거 카드로 긁으면 매입세 공제예요, 불공제예요? 네, 사업 관련성만 있다면 매입세 공제겠죠. 단 문방구 사장 아저씨가 뭐가 돼야 한다? 반드시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 과세자야 한다. 이 기억하셔야 돼요. 반가로 이번에 요건을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라는 걸 제출하셔야 하고요. 이번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한 5년 정도는 보관해 주셔야 하는데요. 웬만한 회사는 이런 걸 보관합니다. 5년 동안은요. 3번 보시면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아닐 것, 접대비 관련 매입. 아무리 신용카드를 긁으면 뭐예요? 상대방 파신 사람이 아무리 일반과세자면 뭐예요? 그 카드 사용처가 접대를 위한 사용이 돼버리면 그보다 4등 세차 토면접이 앞서니까 매입세 불공제지. 아, 내가 중요한 말 안 했구나. 4등 세차 토면접을 써드리기만 하고 어떻게 외우는지를 설명 안 했구나. 그쵸? 4등 세차 토면접 이거 어떻게 외우는 거예요? 자, 우리 유치하니까 좀 추워질 각오하시고요. 자, 일발 장전하셨습니까? 추워. 그래도 이거 외우셔야죠. 시험 목적으로 중요하니까. 여러분 원하는 시험에 드디어 합격하셨네요. 축하드려요. 합격. 몇 등으로 합격하셨나요? 4등. 어떻게 하셨죠? 저랑 좀 약간 유머의 수준이 비슷하신데? 맞아요. 4등. 그랬더니 그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서 면접 보러 오시랍니다. 면접날이 언제 잡혔나요? 토요일날 잡혔죠. 이거 징조가 좀 이상한데 썰렁한데 여러분이 시험에 4등으로 합격했는데 토요일날 면접이 잡혀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룰루랄라 뭐를 하고 간답니까? 세차를 하고 간대요. 정말 미안해요. 썰렁하죠. 4등 세차토 면접인데요. 제가 지어낸 앞글자가 아니라 제가 공부할 때부터 지금부터 10몇 년 전부터 학교나 수험가에 돌던 아주 유명한 앞글자입니다. 4등 세차토 면접. 내가 이걸 10몇 년 동안 안 까먹을 줄이야. 여러분도 안 까먹을 거예요. 4등 세차토 면접 절대 까먹지 마세요. 제가 참고로 실무 강의도 많이 한다고 그랬죠. 실무 강의에서도 이 4등 세차 소면접을 써먹는데 좌중이 그냥 분위기가 썰렁해서 그런지 압도가 됩니다. 뭐 썰렁하든 안 썰렁하든 무조건 이건 외우셔야죠. 4등 세차 토면접 꼭 외우세요. 근데 여러분 앞글자 따기의 최대 단점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뭐죠? 뒷글자가 기억이 안 난다는 최대 단점이 있는데 제가 뒷글자까지 같이 외워드리지 못하니까 4등 세차 토 면접을 꼭 앞글자 따서라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표의 마지막 줄에 가로에 예의 접대비 관련 매입하다가 이 4등 세차 토 면접이 떠올라서 잠깐 소개드렸고요. 표 밑에 꽃표시 보시면 기타 규정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약서 동그라미 1번 신청일은 세금계약서 발급 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력에 정하는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약서를 그 발행을 요청하기는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상대방은 세금계약서 안 받았다고, 물건 안 팔았다고 오리발 내밀고 있는데 내가 상대방 대신에 세금계약서를 신청해야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일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라고 되어 있고요. 2번을 보시면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에 공급가액의 인적사항이 부정하거나 신청서 기재 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 보완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신청인이 재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하거나 두 번째, 신청서 내용으로 보아서 거래 당시 미등록 사업자거나 휴폐업자 관련과 거래한 것이 명백하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약서 거부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주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취분에 의한 매입세 공제는 첫 번째, 간이 과세자한테서는 사오면 안 돼요. 두 번째, 일반 과세자 중에서 세금계약서 발급이 금지된 업종이 있습니다. 목, 이, 미, 여, 입 나중에 배우시는데요. 미용이나 욕탕, 목욕, 이발, 미용,
여입, 여객운송원, 입장권 발급 사업자 이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카드 받아와도 매입세액은 불공제다 이 소리입니다. 자, 135페이지 가보시면 02에 과세전환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과세전환 매입세액. 과세전환 매입세액. 자, 요거는 면세 전용의 반대말이거든요. 면세 전용의 반대말. 면세 전용의 반대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설명 좀 드려볼게만 따라와 보세요. 이 회사가 신문사예요. 신문사. 제가 신문사가 전형적인 과세면세 겸용사업자라고 했잖아요. 몇 번 얘기했죠? 여기에 광고사업부가 있어요. 여기는 신문사업부가 있어요. 아시죠? 광고사업부는 전형적인 과세고요. 신문사업부는 전형적인 면세예요. 이 그림은 6절, 다음 절인 6절 있죠? 과세면세 겸용사업자, 거기서 계속 나오는 중요한 그림입니다. 자, 광고에 찍으려고 컬러 잉크 사와요. 그러면 광고에서는 언제나 매출세액이 나오니까요. 매입세액도 공제가 돼요. 근데 신문에 찍으려고 흑백 잉크를 사와요. 신문은 과세사업이 아니라 면세사업이어서 매출세액이 안 나오니까 이거 사오면 매입세액 불공제라고요. 아직까지는 문제 있어요? 페어해요? 아직까지는 공정하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광고에 찍으려고 사온 칼라 잉크를 신문사 쪽에 신문사업본부에 잉크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나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 이걸 제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면세 전용이라고 했죠. 면세 전용. 면세 전용은 한마디로 과세사업부인 나에서 신문사업부인 면세사업부로 뭔가를 팔았으니까 같은 회사끼리지만 스스로 10%의 매출 부가세를 창출해서 내라는 실무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10% 매출세 내야 하니까. 자, 지금 배우시는 건 까꾸로예요. 까꾸로. 자기가 사올 때는 무슨 용으로 사왔어요? 면세용으로 사왔어요. 매입세 공제였나요? 불공제였나요? 불공제였는데 이걸 어느 날 건겁결에 광고 쪽으로 이렇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게 바로 과세 전환이라고 하죠. 이 앞에 어떤 단서가 붙냐면 면세로 사왔다는 단서가 붙어요. 면세를 구입을 한 다음에 면세를 구입 후 어느 날 엉겹결에 과세로 전환한다는 그런 단서가 붙어요. 면세로 사와서 불공제 받았는데 과세로 돌렸으니까 이번에는 이 빨간색 흐름을 국세청이 좋아하겠냐고요? 싫어하겠냐고요? 이거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죠? 좋아하겠죠? 야, 너 미안해. 너가 예전에 사올 때는 나는 면세로 쓰는 줄 알았지. 그래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해줬는데 네가 이제라도 과세로 돌려가지고 매출세액을 창출하니까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아. 국세청이 대단히 좋아한다고요. 그러면서 너 미안한데 예전에 사왔던데 그때 불공제 받았잖아. 이제라도 불공제를 뭘로 바꿔주겠다. 이제라도 공제로 바꿔줄게. 이거를 바로 과세전환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면세로 사왔다가 엉겹결에 과세로 전환해서 팔아버리면 과거에 불공제 받은 것을 이자라도 공제해주겠다는 게 이 과세전환 매입세액의 취지되시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부가세 잘 따라왔다는 뜻입니다. 아주. 자,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 머리는 나쁘지 않아요. 공부하다 보면 참 내 머리가 나쁘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세법이 어려울 뿐인 거지. 자, 저랑 잘 배우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자, 가운데 표를 보시면 양가로 1번의 의미 보시면 당초 면세사업용으로 매입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당한 재화를 향후 과세사업에 사용 소비하면 매출세액이 뒤늦게 나올 것이므로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라도 돌리면 매출세액 나오잖아요. 당초의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과세사업에 사용 소비한 날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면세 전용의 정확히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가로 1번의 공제요건을 보시면 기존의 면세사업에서 구입 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됐던 감가상각 자산만 됩니다. 제가 왜 아까 잉크를 사오면서 불공제 받았다고 됐는데 엄밀히 말하면 잉크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과세사업에 전용할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과세사업에 전환한 확정신고 시 신고할 것, 즉 예정 때는 이걸 안 해준다는 뜻이죠.
양가로 3번의 계산금액 완전 전용은 해당제와의 매입세 곱하기 1 빼기 25% 곱하기 경과기간수. 그러니까 이거를 지난 기에 사오고 이번 기에 전환하면 이게 만약에 기계장치라면 25%는 감가상각 됐을 테니까 사온 금액 매입세액의 75% 정도만 과세전환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돌려준다는 뜻이고요. 그게 아니라 또 일부 전용. 소심한 놈. 그러니까 여기 면세로 사온 것을 완전히 과세로 돌리면 되는데 여전히 면세로 사와서 일부는 면세로 팔고 있고, 즉 이 파란색 보시면 면세로 사와서 일부는 면세로 팔고 있고 동시에 일부는 과세로 전환하는 이 얍삽이들, 약간 소심한 놈들, 이러면 다시 과세 면세 비율로 안분해 주셔야죠. 과세 면세 비율은 6절에서 배우시겠지만 보면 총 공급가액분에 과세 공급이 와요, 면세 공급이 와요. 자,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부가세 종강하는 날까지 계속 이 분모분의 분자가 나오는데요. 어떤 건 분자가 과세 올라갈 것이고 어떤 건 분자가 면세 올라갈 건데 이거 외우기로 하면 안 외워져요. 물론 이해한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빠른 시간에 많이 풀어야 하니까 결국은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는 암기하셔야 하는데 일일이 암기하시기 힘들다 이거죠. 이해부터 하신 다음에 암기하셔야 하는데 얘는 지금 면세로 사와서 뭘로 돌리니까 문제인 겁니까? 문제가 아니지. 면세로 사와서 과세로 돌리니까 면세 사온 거의 일부를 이제라도 돌려주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돌린 게 중요한 거죠? 면세로 파는 게 중요해요? 과세로 돌린 게 중요해요? 보다시피 과세로 돌린 게 중요하니까 분자에는 과세 공급가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씩 외우기로 하면 진짜 머리 아프고 이해부터 하신 다음에 나중에 암기 여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주에 보시면 일부 전용, 그러니까 소심쟁이 전용, 이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 빨간색 말고 소심쟁이 전용. 이 파란색의 일부 전용 관련 규정에 동그라미 1번에 과세 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5% 미만이면 아예 공제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일부 전용 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안분계산 방법 및 정산 방법들은 6절 후술. 요 주에 있는 두 문장은 어차피 6절에서 과세면세 경영사업자에서 상당히 깊이 있게 배우시니까 그때 후술하는 걸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가감 납부세액이에요.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마트가 오리온에서 2,000원에 사오고 200원 떼입니다. 최종 소비자한테 3,000원에 팔고 300원 받아옵니다. 매출세액 300원, 매입세액 200원, 납부세액 100원. 지금부터 이제 차가감 납부세액을 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데요. 여기서 아까 제가 왜 이번 시간 설명할 땐가 60원 더 40원이었나? 40원인가 더 빼주면 결국 차가감 납부세액은 60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그 40원 더 빼주는 공제세액 같은 걸 배우는 건데요. 여기에 크게 6가지가 있지만 수업 목적으로 1번, 2번, 3번 정도만 기억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것도 2번도 기억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10,000원이니까 결론적으로 1번, 3번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1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례인데 이게 가장 이 6개 중에 시험이 많이 나오죠. 보시면 반가로 1번에 공제 대상인데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이거 개인사업자만 된다고 돼 있죠. 법인사업자는 안 됩니다. 간이가세자도 안 되고요. 개인사업자만 됩니다. 부가세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김영식 선불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해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까 제가 사업자로서 문방구에 가서 우리 그 연필이나 볼펜 같은 거 사오면 카드 긁으면 매입세 공제라고 했어요? 불공제라고 그랬어요? 공제라고 그랬죠? 단 어떤 단서가 필요하면 그 문방구의 주인 아저씨 아줌마가 무슨과세자가 돼야죠. 간이면 아니고 일반만 되잖아요. 지금 이 규정은요. 카드를 긁어서 물건을 사온 게 아니라 카드를 긁힌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앞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학교 앞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면 학생들이 카드 긁겠어요? 현금 내겠어요? 현금을 내겠죠? 근데 오늘따라 뭔 재수가 온 붙었는지 학생들이 그렇게 카드만 긁습니다. 사장님 얼굴은 갈수록 아주 변해가는 거 아시죠? 첫 번째, 카드 긁으면요, 과표가 노출돼요. 누락이 안 돼요. 두 번째, 카드사에 약 3점 몇 프로 수수료 내셔야 돼요. 수수료. 되게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긁힌 사람, 즉 고객들이 카드를 많이 긁어버리면 그 카드를 긁힌 사람한테 약 1.3% 정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라고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1.3% 돌려받느니 카드 안 받겠다. 왜냐면 카드를 받을 때 이미
카드사의 수수료만 3%, 4%를 내야 하는데 1.3% 돌려받아서 뭐합니까? 차라리 현금 결제 받는 게 낫지. 근데 사장님이 그렇다고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를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 원래 불법이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카드 내시면 카드 받으셔야 하고 현금 내시면 현금 받으셔야 하거든요. 자, 이거 조심하세요. 개인 사업자만 됩니다. 법인 사업자가 카드 받은 게 뭐 큰 대수야?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즉 개인 사업자가 카드 받을 때만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반가로 3번에 반가로 2번에 박스에 있는데 1.3%까지 가능하고요. 연간 500만원 한도란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기에 이미 450만원 받았으면요. 2기에는 50만원밖에 한도가 안 남은 거예요. 50만원. 만약에 2기에 카드 결제를 1억 받아왔으면 1억에 1.3%면 130만원인데 이 회사는 50만원 한도에 걸리니까 기당 500이 아니라 연간 전체 500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깁니다. 반가로 3번의 환급 제한이네요. 가슴 아프네. 납부할세액, 즉 납부세액 100원이죠. 100원에서 다른 공제세액, 전자신고세액 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가산할세액을 한도로 해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많이 받아왔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환급까지 해주진 않고요. 어떤 한도 안에서만 공제를 해줍니다. 양가로 2번 전자신고세액 공제라고 해서 우리나라 현재 직접 인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고요. 다들 전자신고라고 해서 홈택스라든지 어떤 사이트에서 전자신고하고 있거든요. 이게 거의 요새 전자신고율이 한 98% 된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만원을 공제해 주니까요. 7월 25일 날 만원, 내년 1월 25일 날 만원, 총 2만원을 공제해 주는 거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인데요. 이것도 현재 개인 사업자만 되고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안 되고요.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15년 올해 연말까지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메일로 한 건 보낼 때마다 200원을 결제해주고 있는데요. 200원을 세액공제해주고 있는데 이게 한 2013년까지만 해도 법인 사업자도 한 건 결제할 때마다 전자로 결제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면 200원을 해줬는데 최근에는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많이 정착됐다는 국세청 판단에 의해서 오직 개인 사업자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200원을 발급세 공제해주는 발급 전송세액 공제해주는 매우 재미있는 제도입니다. 양가로 4번에 일반 택시 운송사업자 부가세 95%.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고 해서 예정신고 기간의 미환급세액은 확정신고 시라도 공제해준다는 소리고요. 양가로 6번 예정고지 납부세액, 이거는 이제 개인 사업자인데요. 4월 25일 날 얼마 냈으면 이번 7월 25일 날은 전체 6개월 신고하시고 지난 1, 2, 3월에 됐던 것을 예정고지 납부세액이라고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꼽표시 보시면요. 전자로 이메일로 세금계산서 주고받으면 개인 사업자 한 건당 200원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요건이 필요한데 마지막 꼽표시에 그 요건이 나와 있네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정송한 경우에 한정하여 200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실무에서는 다 다음 날 새벽까지 전산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게 국세청 서브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다 이 꼽표시는 웬만하면 만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의 15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매입세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본 문제인데요. 1번 보시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만 발급받으면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단데요. 이게 그래서 1번이 일단 오답 되시겠습니다. 2번 보시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매입세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까 제가 열심히 설명했죠. 원래 면세 사업을 하시면 불공제인데 과세 사업을 하면서 이번 한 거래만 면세로 거래하면 그 한 거래에 대한 사왔던 매입세액은 공제를 해줘야 인지상정이 되겠죠. 동그라미 3번 간이거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증표를 수취하고 수취 명세서를 적법하게 제출하는 경우라도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죠. 일반 거세자한테 신용카드를 받아오셔야만 합니다. 4번 보시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후 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오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보시면 5월 1일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5월 31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 사업자는
5월 8일에 구입한 비품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5월 31일까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면 그 기에 사왔던 일단은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싹 다 공제가 되는 법이니까요. 16번 문제부터 또 계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제조업, 중소기업은 아니라고 되어 있고요. 주 A의 2015년 1기 부가세의 차가감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문제가 상당히 규모가 크겠군요. 차가감 납부세액을 물어봤으니까. 자, 일단 매출세액 구하시고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시고요. 그 다음에 납부세액이 나올 겁니다. 납부세액에서 주로 이제 신용카드 발행전표, 신용카드 발행공제 이거를 빼주시고요. 신카 발행공제랑 몇 가지 더 빼주시면 이제 차가감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죠. 매입세액도 세금계산서 받아온 가장 일반적인 게 있고 신용카드 받아온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액 공제 뭐 이 정도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매출세액은 전체 금액의 10%쯤 될 것이고요.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제조업, 중소기업은 아니라고 되어 있네요. 를 영위하는 주 A의 2015년 1기 부가세 차가감 납부세액, 차가감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수되었으며 당해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 제품의 국외 매출 3천만 원, 영세율이죠. 제품의 국내 매출이 6천만 원인데 여기에는 신용카드 발행분이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 포함되어 있으면 1.3%까지는 가능하죠. 그렇죠? 계속 아니네. 보니까 주 A라고 되어 있네. 이거 함정이네, 함정. 그러면 주 A는 법인 사업자니까 신용카드 발행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안 되겠네요. 주 A 있잖아요. 이거 개인 사업자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처 B에 대한 증정품인데 견본품이 아니니까 이거 한마디로 사업상 증에 해당하라는 소리죠. 지금까지 읽은 거 한번 요약해 볼까요? 3천만 원은 쓸 필요 없어요. 3천만 원은 영세율이니까 쓸 필요 없고 6천만 원 쓰시고 그 다음에 금방 300만 원 나왔던가? 300만 원 나왔죠. 그 다음에 직매장 발출에 이 사람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걸 보니까 아마 주사업장 총괄납부도 아니요, 사업자 단위 과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이거는 정상적으로 노멀하게 500만 원 들어가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미가공 농수산물 매입액이 전액 과세분으로 사용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제조업이고 중소기업도 아니니까 102분의 1을 해주셔야겠군요. 뭐야? 다른 매입이 없어요? 다른 매입이 전혀 없나 봐요. 되게 특이한 문제인데 다른 매입 없이 그냥 의제매입세 공제만 10812 812000에 곱하기 102분의 2인데요. 우리 한도는 계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과세 표준이 충분히 잡혀 있으니까 이 사람 법인 사업자니까 요 법인 사업자는 30%까지 가능한데 한도를 넘어갈 것 같지는 한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구하시면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212가 나오는군요. 212. 이거는 6,800이니까 680만 원에 요거 신용카드 발행 공제 등 별로 없고요. 거의 없고 그다음에 차가감 납부세액은 바로 658이 나오는군요. 6588000이 이 문제의 정답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CTA 2009년 기출문제였습니다. 17번부터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거세자인 주 A가 2015년 2기 예정신고, 이거 예정신고입니다. 1기 예정신고, 예정신고 동안 받을 수 있는 차가감 납부세액은 뭐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공급받은 재화 영역의 거래 내역이다. 주 A의 2015년 2기 예정신고 기간에 매입세 공제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주 A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부가세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제출하고 전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1번 국내 매입분으로 세금계산서 수령 내역은 다음과 같다. 뭐야 이거? 이거는 이쪽에 없네? 매출세액이 아예 없네요. 요거 매입세만 나온 문제군요. 매입세액만 공제받으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원재료 구입했네요. 원재료 구입한 게 2,100만원. 그 다음에 7월 15일 날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구입했으니까 이거는 불공제죠. 불공제. 그러면 일단은 2,100만원. 매출색이 아니지. 2,100만원. 그 다음에 8월 17일 날 업무용 소형 승용차. 이것도 매입세 불공제구나. 그쵸? 그 다음에 9월 5일 거래처 체육대회 시 증정한 물품의 구입. 이거 뭐야? 무슨 불공제만 나오는구만. 이것도 불공제죠? 그 다음에 케이블 TV 회사에 회사 광고비 지급했으니까 이거 간만에 공제네. 200만원. 그 다음에 건물 임차료 9월 27일 날 간주 임대료 같은 거 고민하지 말고 정상 임차료를 1,000만원 냈대요. 공제네. 그 다음에 9월 30일 날 공장 부지 조성 관련 지출이라고 해서 이거 토지 관련이니까 불공제죠. 그래서 이것들은 불공제고요. 여기까지만 해서 공제 31 곱하기 10% 33에 330만원만 매입세 공제가 되시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신용카드 매출 전표의 수령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요. 어디 보자. 종업원 명절 선물 이거 산 거 250만원. 그 다음에 원재료 운반용 트럭 괜찮아요? 트럭 그 110만원인데요. 아, 이거 다 부가세, 별도구나. 부가세 별도로 110만원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9월 29일 날 업무용 소형 승용차. 요건 안 됩니다. 이건 매입세 불공제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2,500만원하고 110만원, 2,610만원입니다. 2,610만원, 2,610만원, 2,610만원에 이것도 10% 해주셔야 하니까 그러면 261만원 되겠네요. 261만원. 양가로 3번 위의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모두 일반 과세자로부터 부가세법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발급됐대요. 문제없죠? 그리고 또 주 A는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또는 영수증을 부가세법에 따라서 제대로 다 보관 비치하고 있답니다. 그럼 끝났군요. 이거는 매입세 공제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91만원이 정답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우리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8번 문제. 주 A는 중소제조업 아니래요. 만약에 하면 102분의 2 하라는 소리고요. 중소제조업이 아니고 감을 발효시켜 개발한 음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 A의 2015년 부가세 1기 예정신고까지만 구한 문제죠. 예정신고의 영업 내용이다. 1기 예정신고에 대한 차가감 납부세액, 지방소비세까지 89%와 11% 포함해서 차가감 납부세액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기본적인 왁구로 풀 수 있는 문제죠. 보면 1번 감 음료 매출 내역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한 게 2억이고요. 개인사업자인가요? 이것도 법인사업자니까 이거 없어요. 법인사업자죠? 이거 없다고요.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한 게 2억이고 그 다음에 외상 매출한 게 3억입니다. 이거 다 그냥 부가세 별도로 거래한다고 가정해야죠. 맞죠? 그러면 2억하고 3억이니까 나중에 10% 곱할 건데요. 2억하고 3억을 일단 더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더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사용하던 감 음료 포장기계를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이것도 정상적으로 1,000만원 더하시고 양가로 3번 매입 내역에 감 음료 원재료인 감 대추 배를 구입했으니까 어디 보자. 중소제조업 아니고요. 그 다음에 1억 5,300 뭐 별 문제 없이 매입세 공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어디 보자. 의제 매입세 공제 1억 5,300 곱하기 102분의 2.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설탕, 감미료 구입한 게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 되고요. 이거의 10%. 그 다음에 감 음료 포장기기 구입도 2천만원이 있네요. 2천만원. 이거 당연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거래들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그 다음에 매입 내역 중 과세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받았으며 면세거래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급받았다. 의제매입세 공제 한도는 초과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행이네요. 제가 지금 막 속으로 이거 3억 5억 천이니까 5억 천에 30%까지 하면
어차피 딱 지금 한도까지 딱 됐으니까 한도 초과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한도 초과하지 않는 걸로 가정했으니까요. 이거에 주 A는 중소제조업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102분의 2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마감하면 얘는 5,100만원 나오죠. 5,100만원. 얘는 230만원 나오죠. 얘는 1억 5,300에 102분의 2가 얼마 나오냐면 300만원 나오라 말아요. 300만원. 300만원 나오니까 결국 매입세액은 530만원이 나와서 그러면 차가감 납부세 과라고 그랬죠? 4,570만원 나오나요? 4,570만원이 나오는 문제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 19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19번까지만 풀게요. 다음은 일반 과세자로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 드디어 나왔네요. 개인 사업자고 일반 음식점이니까 108분의 8 가능하겠구나. 너 드디어 나왔구나. 드디어 의제매입세 공제에 일반 개인 사업자가 나왔습니다. 108분의 8 나중에 곱하기 108분의 8까지 공제 가능하겠죠. 자, 개인사업자 진선미 씨의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 관련 자료이다. 진선미 씨가 2015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전자신고까지 한다면, 그래요? 이거 안 나온 거 나왔네. 전자신고를 한다면, 이 사람이 나중에 10,000원을 빼줘야겠죠. 전자신고까지 한다면, 차가감 납부세액 지방소비세 포함은 얼마인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이 2억 2천이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규정하는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1억 1천이래요. 헷갈려. 그러면 결국은 2억 2천하고 1억 1천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죠? 안 써 있어요? 포함되어 있다고? 그런 말이 없네. 임선생, 부가세 포함되어 있다고 안 써있는데 임선생 당신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왜냐면 잘 읽어보니까 발행금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발행금액은 한마디로 카드 결제한 금액 전부를 얘기하니까 이거 부가세 포함이죠. 부가세 포함이요. 110분의 10으로 나눠야 돼요. 한마디로 2천만 원하고 1,000만 원만 과표에 잡힌다 이 소리죠. 그러면 얘는 과표에 잡히는 게 아니라 매출세액이라는 소리죠. 얘는 매출세액은 3천만 원이 나온다 그 소리입니다. 이거 이해하시죠? 이 정도는? 자, 그리고 양가로 2번 현금으로 받은 대가를 이거 현금용 수증인데 현금용 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음식을 준 게 1,000만 원입니다. 이건 그냥 현금용 수증 아니라 일반 매출액이요. 이거 일반 매출액. 이거의 10% 일반 매출액 1,000만 원. 100만 원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부가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영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이 1,000만 원인데 동매입세액은 전부 다 공제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마워요. 그냥 얘는 1,000만 원 쓰래요. 얘 10%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시죠? 나 옛날에 공부할 때 이런 것도 10%에서 틀렸다. 문제에서 매입세액이라고 줬으니까 10% 또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멍 때리지 말자. 3,000만 원에 100만 원이니까 전체 매출세액은 3,100만 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1,000만 원. 얘 10% 할 필요 없어요. 양가로 4번 원재료인 쌀, 채소 등의 면세 농산물의 구입가격이 8,100만 원이랍니다. 8,100만 원이고요. 이 사람이 보다시피 3억 이상, 2억을 훨씬 초과하니까 이 사람은 보아하니까 다행히도 의제매입세 공제 한도에도 안 걸립니다. 다행이죠. 이거고 모두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적법하게 수취했다. 그러면 이게 108분의 8 하면 얼마 나오냐면 600만 원 나오는군요. 600만 원.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예정고지세액. 야, 이 별게 다 있네. 이 사람은 개인사업자니까 더하기 예정고지도 있어요. 지난 이게 1기예요. 2기예요. 2기죠? 지난 2기 10월 25일자에 예정고지 내신 게 얼마가 있냐면 500만 원이 있어요. 특이하신 분이군요. 개인사업자니까.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2015년 1기 부가세 확정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으로 1기 때 이미 190만 원 발행세액 받았대요. 이거. 자, 내가 이번 기에 2억 2천하고 1억 1천을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했고요. 1.3%까지 가능하다고 1.3%.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체 연간 한도가 500밖에 안 돼 하는데 이미
190만 원을 공제받았으니까 2기에 남은 한도는 500만 원에서 190만 원을 뺀 지금 남은 한도는 310만 원에 불과한 거예요. 310만 원. 그래서 안타깝지만 신용카드 발행 공제는 미니멈인 겁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전체 사원 금액인 3억 3천의 1.3% 이거 하면 약 한 350만 원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대충 한 350 나오는데 그게 미안하지만 310만 원 한도에 걸리니까 결론적으로 신용카드 발행 공제는 310만 원, 전자신고하고 예정 고지했던 금액 더하면 501만 원, 그 다음에 이거 600만 원, 1600만 원, 매출세액은 3100만 원. 그러면 납부세액이 1500만 원, 거기에서 지금 구해놨던 310만 원과 501만 원 빼시면 811만 원 빼시니까 정답은 689만 원이 나오는 뭐 결코 만만치 않은 상당히 그리고 좋은 문제, 이것저것을 고려해줘야 하는 상당히 좋은 문제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5절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6절 과세면세 겸용사업자로서 우리 부가세의 거의 핵심이나 마찬가지죠. 4절과 함께 아주 중요한 챕터인 6절을 공부하겠습니다.